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꽤 성실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보다 더 아끼고, 더 모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을 하고,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불어나겠지. 그렇게 믿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트에 가면 분명히 예전과 똑같이 장을 보는 것 같은데 계산대에 찍히는 금액은 계속 올라갑니다. 평범했던 한 끼 식사가 어느새 1만 5천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월급은 어떻습니까?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체감할 만큼 크게 늘어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투자해야 한다. 주식, ETF, 펀드, 조금이라도 자산을 불려보기 위해 용기를 내서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기대했던 미래가 펼쳐질 것 같지만 바로 그때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내가 힘들게 벌어들인 수익에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씩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천천히 가난해지고 투자를 해도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벌어도 결국 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가 번 돈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구조 안에 있는가?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 어떤 계좌에 담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시대. 지금 우리는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2026년에 국가는 ISA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정책도 아닙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산적 금융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은행 예금, 단기 저축, 안전하지만 거의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곳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돈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미래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은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국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국민의 돈을 은행 속에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시장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저축에서 투자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소중한 돈을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시장에 넣지 않습니다. 투자하세요. 이 한마디로 움직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세금을 줄여주고 수익을 보호해주고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즉, 충분히 크고 충분히 달콤한 당근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근의 이름이 바로 ISA 2026입니다. 이제 ISA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국가가 직접 설계한 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2026년 ISA 개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는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숫자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숫자의 변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 전략 자체를 바꿔버리는 변화입니다. 먼저 연간 납입 한도입니다. 기존에는 2,000만 원, 이제는 3,000만 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평생 동안 넣을 수 있는 총 한도입니다. 기존 1억 원에서 무려 3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한도는 그대로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즉,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미래를 위한 자리를 먼저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3억이요? 그건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ISA는 지금의 여러분을 위한 계좌가 아닙니다. 미래의 여러분을 위한 계좌입니다. 지금은 한 달에 50만 원 혹은 100만 원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10년 뒤는 어떨까요? 연봉이 오를 수도 있고, 성과급이 터질 수도 있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가족으로부터 목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일반 계좌에 돈을 넣는 사람과 이미 ISA를 열어둔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세금을 그대로 맞고 시작하고 다른 한쪽은 이미 3억 원짜리 비과세 영토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얼마를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열어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기는 사람은 오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의 기회를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ISA는 단순한 계좌가 아닙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세금으로부터 자산을 지켜줄 가장 큰 방어막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ISA의 진짜 핵심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를 벌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산이 쌓이는 구조를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입니다. 2026년 ISA 개편에서 이 부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려 1, 0, 만 원까지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수익이 나더라도 일반 계좌처럼 높은 세율이 아니라 훨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통해 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세금이 먼저 떼어집니다. 내가 번 돈이지만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다릅니다. 거의 그대로 온전히 내 돈으로 남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일반 사람의 차이를 얼마를 버느냐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남기는 사람이 결국 자산을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투자하면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의 세금을 아끼고 그 돈을 다시 투자에 넣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1년 뒤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절세가 아닙니다. 복리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ISA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ISA는 수익률을 높여주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수익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에서 이 방패 하나가 만들어내는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결국 투자에서 이기는 사람은 더 빠르게 버는 사람이 아니라 덜 잃고 더 많이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이제 ISA의 진짜 킬러 기능, 많은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충격을 받는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계좌의 구조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A라는 투자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B라는 투자에서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직관은 이렇습니다. 나는 결국 200만 원 번 거 아닌가? 하지만 세금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는 이렇게 말합니다. 500만 원 벌었지? 그거 기준으로 세금 내. 여러분이 잃은 300만 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2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도 세금은 500만 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구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ISA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ISA는 먼저 묻습니다. 전체 결과가 얼마인가? A에서 500만, B에서 300만, 최종 결과 플러스 200만, 그리고 그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계산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의 차이입니다. 일반 계좌는 잘한 것만 보고 벌을 주는 나쁜 선생님이라면 ISA는 전체 과정을 보고 판단하는 공정한 선생님입니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가 항상 이익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산은 오르고 어떤 자산은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입니다. ISA는 바로 이 현실적인 투자 구조를 제대로 반영해주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손실이 더 이상 그냥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손실이 다른 수익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어막으로 작동합니다. 이건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게임의 룰이 바뀌는 수준입니다. 실패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세금을 줄여주는 전략적 자산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ISA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전체 싸움에서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ISA는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구간이 나옵니다. ISA가 좋다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세금도 줄여주고 구조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어떤 ISA를 선택하느냐. 이 선택 하나로 앞으로 3년, 5년, 아니 10년 뒤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중개형 ISA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중개형 ISA는 여러분이 직접 ETF를 사고 직접 종목을 고르고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 SP500 ETF, 나스닥 ETF, 고배당 ETF, 리츠, 다양한 자산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유연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내 전략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측면에서도 증권사 경쟁이 붙어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조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번 무너집니다. 은행에 갔다가 직원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ISA를 개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ISA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품 선택이 제한되고 운용이 묶여있고 수익률이 제한되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정해준 길만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돈을 맡겨놓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ISA는 마법의 계좌가 아닙니다. 규모와 채로 수익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ISA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그릇을 들고도 엉뚱한 재료를 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구조에서 올바른 자산을 담으면 ISA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중개형 ISA, 이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ISA를 잘못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게임을 불리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투자에서 사람들을 멈추게 만드는 건 손실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수익이 났는데 그 대가로 더 큰 부담이 생기는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게 맞는 건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던 거 아닌가? 특히 이런 고민은 특정한 분들에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전업주부, 은퇴하신 부모님, 피부양자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투자는 단순한 수익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여기서 ISA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ISA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가 아닙니다. 투자 수익을 기존의 소득 구조와 분리해주는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소득이 쌓이면 세금과 보험료, 각종 기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ISA는 다릅니다. 일정 구조 안에서 수익이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로 처리되면서 기존 소득 시스템과의 연결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익은 늘어나는데 생활 부담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ISA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분, 안정적인 생활비 구조를 지키고 싶은 은퇴자, 소득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투자하고 싶은 분, 이분들에게 ISA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방어 전략입니다. 결국 ISA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계좌는 돈을 더 벌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비용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하지만 진짜 자산을 갉아먹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세금, 보험료, 자격 박탈, ISA는 그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조용히 차단해줍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ISA는 단순한 투자 계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구조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ISA를 쓴다는 수준을 넘어 ISA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ISA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돈을 넣고 그냥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위 10%와 나머지가 갈립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계좌를 보느냐, 흐름을 보느냐.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각각의 상품을 따로따로 봅니다. ISA 따로, 연금저축 따로, IRP 따로. 하지만 투자 고수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세금이 언제 발생하는가, 어디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즉, 계좌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출발점이 바로 ISA입니다. ISA의 핵심 구조는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3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계좌를 정리하고 다시 새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이 갈립니다. 고수들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ISA에서 3년 동안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며 자산을 키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그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깁니다. 이 순간 또 한 번의 세금 혜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ISA를 개설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ISA 축적, IRP 연금으로 이전, ISA 재시작.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계속 최소화되고 자산은 끊임없이 굴러갑니다. 이게 바로 계좌를 쓰는 사람과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ISA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의 상품도 아닙니다. ISA는 출발점입니다. 이 계좌 하나를 중심으로 연금, 투자, 세금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개인 금융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투자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흐름을 설계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ISA는 그 흐름을 시작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퍼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가장 큰 고민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할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 ISA는 아무 자산이나 담는 계좌가 아닙니다. 이 계좌는 세금이 많이 붙는 자산을 우선적으로 담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ETF, 지속적으로 배당이 나오는 자산, 리츠라이트 같은 구조,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포트폴리오, 이런 자산들은 일반 계좌에 두면 세금이 계속 쌓입니다. 하지만 ISA 안에 넣는 순간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복리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 단타 거래를 ISA 안에서 하는 것. 이미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입니다. 즉, ISA라는 귀한 자리를 굳이 거기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ISA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더 전략적으로 써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투자 천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종목 선택,
이건 사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을 시스템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세금, 구조, 계좌 선택. 이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ISA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무엇을 살까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담아야 가장 많이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결국 부를 만드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구조를 만든 사람입니다.